내 생산과 수출이 늘고 있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자 지역 경제계가 새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포항의 한 대학이 신입생 충원료를 부풀려 100억 원대 국고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에 파견됐던 군대인 수토사의 출정 과정이 울진에서 재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철강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늘면서 지역 실물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계에선 미국 보호무역 강화 등 어려움이 많다며 새로 출범한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지역의 실물 경제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포항 철강산업단지의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2% 늘었습니다. 지역 전체 수출은 9억 3천만 달러로 16.3% 증가했고 수입은 50.5% 늘어난 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생산은 넉 달 연속, 수출은 5달 동안 꾸준히 증가한 것입니다. 반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열연과 냉형 강판 등 한국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한미 FTA 재협상까지 요구해 수출 차질이 우려됩니다. 지역 경제계에선 지속적인 경기 회복을 위해 새로 출범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해서 지역의 철강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은 물론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철강 산업은 조선과 자동차 등 수요 산업이나 미국과 중국 등 국제 경기에 민감하다며 독보적인 경쟁력 확보 등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근본적인 것으로는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품질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제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신경 써야 될 거라고 봅니다. 실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새 정부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해 지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의 한 대학에서 신입생 충원료를 부풀려 100억 원대 국고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대학은 4년 전에도 전 총장이 신입생 모집 비리로 법적 처벌을 받는 등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사립 전문대학. 이 대학은 최근 몇 년간 3,500여 명의 수시 전형 입시 부정과 신입생 충원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00억 원대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충원율이 높을 경우 국고보조금을 받기 유리하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부정입시와 비리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조사가 돼가지고 경찰이 이첩된 사건입니다. 교육 역량 강화 사업 했는 부분, 그거 전체 걸 이제 수사해달라고는. 경찰은 또 국고보조금과 연구비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이 대학 총장 정모 씨와 기획처장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연구 용역비를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뒤 기부금 명목으로 되돌려받거나 예전에 작성된 연구 결과 보고서를 짜깁기 한 보고서를 이용해 사업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최근이 아닌 과거에 일어난 일로 입시 담당자도 2013년 이후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대학은 지난달에는 팀장급 직원이 교육부에서 연구비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지난 2013년에는 교비 횡령과 이른바 유령 학생에게 학위를 준 혐의로 전 총장이 구속되는 등 비리와 횡령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스코 그룹도 금융기관의 빚을 많이 진 주채무 계열에 포함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지급 보증 등으로 빌린 금액인 신용공여액이 1조 3,581억 원이 넘는 39개 그룹을 주채무 계열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채권은행들은 이달 말까지 평가를 통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열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고 증자, 자산 처분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합니다.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에 파견됐던 수토사라는 군대 조직이 있었는데요. 울진이 영토 수호의 전진기지였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수토사의 출정 과정을 재현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진 죽변고 학생과 대구 한의대 독도 안용복 연구소 그리고 울진에 주둔한 군인들이 수토사 행렬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수토사는 울릉도와 독도에 들어가 섬을 수색하고 몰래 섬에 들어가 사는 주민이나 일본인들을 토벌한 조선시대 군대입니다. 1694년부터 1894년까지 200년 동안 2, 3년에 한 번씩 울진과 삼척에서 교대로 수토했습니다. 기일을 맞이하여 바다의 날씨도 좋으니 출정 준비를 하라. 출정하라! 바다를 건너기 좋은 때를 기다리며 머물렀던 대풍원에서는 수토사 행렬의 각종 경비를 조달한 방책이 적힌 완문과 수토 절목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울진의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수토사의 실제 행적을 따라 울릉도와 독도를 탐방하는 현장 교육에 나섭니다. 이런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독도가 우리 땅이란 걸 명확히 인식시켜 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군인을 파견했다는 사실은 조선이 독도를 영토로 관리했다는 의미여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허구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특히 군인이 파견됐다는 것은 영토가 아니면 그걸 관리할 수 없거든요. 즉 우리 땅이라는 것은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울진군은 이곳 대풍원을 중심으로 기념관과 전망대를 조성하는 수토문화나라 조성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월송정과 월송포진성에 이어 수토사 행렬까지 울진에 또 하나의 스토리텔링 거리가 생겼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동국제강이 8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동국제강의 1분기 매출은 1조 5,13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0.6% 상승한 57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은 건설 부문의 봉형강 판매 증가와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비중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포스코는 올해 1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한 주당 1,5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0.5%로 배당금 총액은 1,200억여 원이며 지급 예정일은 다음 달 1일입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주주 가치 극대화와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분기 배당제를 도입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다음 달 20일까지 월성과 한울 등 전국 원자력 발전소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상담회는 20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전기, 계측, 기계 등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생산품을 소개하고 한수원은 필요한 부품을 구매해 중소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해를 마주한 등대박물관에서 빛과 바다를 주제로 공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공예가들은 바다에 대한 저마다의 기억을 다양한 작품으로 선보이는데요. 김수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상생의 손 앞으로 대보 9만리 청보리밭이 펼쳐집니다. 깊은 바닷속 아기자기한 공예품 사이로 두동강이 난 배 앞에선 마음이 짠해집니다. 시면을 빠져나오자 펼쳐지는 나비와 꽃들은 세월호 이후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형상화했습니다. 국립등대박물관과 포항여성예술인연합회 회원들이 등대의 마음을 담아서 빛이 된 아름다운 영혼들의 귀향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전시에 참여한 미술인들은 포항여성예술인연합회 회원들입니다.
2006년 창립한 포항 여성예술인의 모임으로 이번 전시는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의 귀향을 기원하며 위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밖에도 주말에는 신라향가 모죽질환가 공연을 경주 건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날 수 있고 국립현대무용단의 춤이 말하다가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됩니다. MBC 뉴스 김수민입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오늘 제292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6일까지 15일간 의정활동을 합니다. 도의회는 회기 중 당초 예산 4조 12억 원보다 3,554억 원이 증액된 도교육청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상임위원회별로 현장 확인도 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9건을 포함해 2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데 포항의 김희수 도의원은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이정호 의원은 장기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그리고 경주 이동호 의원은 농어촌 마을에 LPG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두고 있습니다. 포항 성곡지구 도시개발조합원과 터미널 예정지 지주들이 오늘 경북도청 앞에서 포항 상도동 복합환승센터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경상북도가 지난 2007년 고시를 통해 포항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을 흥해읍 성공리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선 갑자기 이를 뒤집으려 한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후에는 포항 북구 김정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도 집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16일 평가위원회를 열고 포항 터미널 주식회사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를 심사해 사업자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대구 경북지역 버스 지부 새천년 미소지회가 오늘 노동탄압 저지와 촉탁 고용 선별 금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회사 측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만 촉탁 고용에서 불공정하게 배제시키고 있고 차량 배차에서도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조합 간부에 대한 부당 징계도 하는 등 노조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엄격한 채용 기준에 따라 촉탁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배차 업무의 특성상 모든 직원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당 징계 논란에 대해서는 업무 태만에 대한 합당한 징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낮에 25도 안팎의 기온이 보이겠고 미세먼지도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황사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였는데요. 내일은 농도가 다소 낮아지면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야외 활동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른 아침 운전하실 때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경주가 28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으로 갈수록 기온이 내려가면서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은 21도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하늘이 맑게 개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과 경주가 14도, 영덕 15도, 포항 16도고요. 낮 기온은 영덕 23도, 포항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에는 울릉도와 독도 1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가 20도, 독도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고요. 안개가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에서 2.5m, 동해 남부에서는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다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내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경북 쌀문화축제가 오늘 경주 동부사적지에서 개막돼 사흘간 진행됩니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주최로 경북 지역 23개 시군과 농협이 참여하는 이번 축제에는 각 지역에서 생산된 쌀로 만든 다양한 가공품과 특산품 등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또 대형 김밥과 누룽지 만들기, 떡 매치기와 새끼줄꼬기, 쌀 뻥튀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연맹 소속 유소년 축구 코치 4명이 포항 지역 초중학생 1000여 명을 상대로 영어 축구 캠프를 개최합니다. 이들은 오늘부터 2주간 포항에 머물며 포항 원동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4곳과 창포중학교 등 중학교 6곳에서 영어로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칩니다. 방과 후 영어 축구 교실의 예산은 포항시가 지원했습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선은 어제 오후 3시쯤 포항시 구룡포읍 삼정항 앞바다에서 400마력 무등록 고무보트를 이용해 낚시를 한 37살 이모 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해경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는 주소지 관할 시군 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며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신라문화원이 주최하는 신라 달빛 기행이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경주 서학서원에서 펼쳐집니다. 신라 달빛 기행은 신라 달밤 나들이와 선비 체험, 화랑 체험 등 매주 다양한 테마로 진행되며 내일 저녁에는 가수 김태곤과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가 열립니다. 또 참가자들이 선비복을 입고 전통차와 죽궁 체험, 무열왕릉과 지능왕릉 탐방 등 다양한 체험 활동도 펼쳐집니다. 지난 7일 서울을 상대로 역전승을 일구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포항 스틸러스가 오는 14일 일요일 오후 3시 리그 선두 제주를 스틸야드로 불러들여 K리그 클래식 11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현재 승점 16점으로 리그 4위에 올라있는 포항은 골잡이 양동현과 룰리냐를 최전방에 내세워 홈에서 제주를 잡고 리그 상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은 경기 2시간 전부터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사생대회를 개최하는데 미취학아동은 무료 입장, 초등학생은 50% 할인된 가격에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과 법사랑위원 포항지역연합회는 법질서 시범학교인 포항 흥해중학교를 시작으로 2017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에 나섭니다. 법사랑 청소년협의회 위원과 교사들로 구성된 법질서 운영위원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과 장애인 시설 봉사활동, 북한 이탈 주민과 다문화 침구 돕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이 내일부터 9일 동안 불법 산나물 산약초 채취 집중 단속을 합니다. 산림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해 산림보호구역과 백두대간 등에서 마구잡이식 산나물 채취 행위를 단속합니다.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채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남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입산 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한 혐의로 34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경북 전남 지역의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1개 시군구 가운데 노인 인구 비율 최상위 20곳은 의성과 군위 등 경북 지역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경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노인 인구 비율 최하위 20곳 가운데 경기, 인천 지역이 8곳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 대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우선 오는 15일 스승의 날에 도교육청에서 교원치유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며 한 학기당 60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교권 보호와 치유 관련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교권 보호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 학생 지도나 수업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